급변하는 외환 시장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은행 최진호 이코노미스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예, 지난주 블랙 먼데이 이후에 달러 환율은 1350원부터 1370원대까지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엔캐 트레이드 청산 등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새벽에 미국 PPI가 예상치를 좀 하회한 영향으로 달러원이 1360원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요 이벤트와 외환시장 영향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엔 환율이 162엔 선에서 141엔 선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146엔 선인데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화도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그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난주 미국 채권금리가 잠깐 급락을 했고요. BOJ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엔화의 급격한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 중앙은행 부총재가 시장이 불안정하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이후에는 엔화의 강세 폭이 좀 되돌려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달러 원 환율도 1350원대에서 이제 추가 하락은 제한되었고요. 특히 수급 측면에서는 1350원 후반대부터는 기업들의 결제 수요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하락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새벽에 발표된 미국의 PPI가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9월달 FOMC에서 연준의 비커스 기대를 추가적으로 강하게 자극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일정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여서 엔화와 원화 모두 방향성 탐색기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 부분이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폭락 이후로 굉장히 이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어느 정도냐, 또 어느 정도 청산되었느냐 하는 거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기관마다 말 다르고 또 개인마다 말 다릅니다. 우리 최진호 이코노미스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거 추가 청산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또 주식하시는 분들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은 그 범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 포지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힘든데요. 일단 그래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CFTC에서 집계하는 엔화의 비상업 포지션만 보게 되면 이게 한때 이제 순매도가 심했던 때가 이제 7월 초에 18만 계약 순매도까지 내려갔다가 현재는 순매도가 많이 청산이 되면서 1만 1천 계약 수준까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제 고비는 좀 넘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아직 엔화가 계속 순매도 구간에 있고요. 특히나 일본 중앙은행이 만약에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의 기준금리 레벨이 제일 낮다는 점에서 엔화가 펀딩 커런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엔캐리 포지션이 추가적으로 청산될 가능성은 좀 열려 있습니다만 추가 청산이 나타나더라도 이제부터는 그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임박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 위험 회피 심리는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한국이 유가에 좀 민감한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달러 원 환율의 상승 요인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지난 4월에도 이런 중동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달러 원 환율이 1,400원대를 터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점은 이제 그 당시에는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미국의 강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자꾸 뒤로 밀리는 패턴이었고 지금은 미국 경기가 슬로우 다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크게 제기하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을 일정 부분 좀 상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번 주 이렇게 주요 지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주자 미국의 7월 PPI는 그럭저럭 잘 넘겼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CPI 발표도 있고 또 소매 판매도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 최진호 이코노미스트께서 우리한테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들을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시장 컨센서스로 이제 두 가지 이제 비용 지표, 대표적인 인플레 지표와 그리고 성장성 지표인 소매 판매 이 두 개가 있는데요. 시장의 초점은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이제 성장성 지표로 이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CPI 같은 경우는 그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3%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만 딱 나오는 것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일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만약에 물가가 컨센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것은 미약한 수요 우려를 좀 반증하는 재료로 해석이 되면서 다시 경기 침체 우려를 조금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일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15일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7월 소매 판매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매 판매가 얼마나 이제 잘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미국 경기가 굉장히 시리얼한 경기 침체냐 아니면은 가벼운 경기 둔화로 가느냐 그것에 대한 판단이 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완만한 이제 경기 둔화의 경우라면 이제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같이 완만한 하락이 좀 예상되는데요. 다만 이제 시리얼한 경기 침체다라는 그런 해석이 좀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달러의 스마일 커브와 같은 그런 현상에 따라서 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